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김민진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실 시장이 양시장 하방 압력을 좀 크게 받아가고 있어서 그에 대한 긴급 진단을 해야 하나 갈테마를 잘 골라봐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또 코너의 성격상 저희는 달려가고 있는 테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테마는 왜 오픈해보죠? 국제유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7년 만에 80달러를 돌파하면서 글로벌 에너지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유주 대표적으로 살펴보면요. SOE를 비롯해서 5%, 6% 가깝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GS 모두 올라가고 혹시 석유주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중앙에너비스 10% 윗골이 조금 달고 있네요. 흥구석유, 다양한 종목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실 차장님, 좀 많이 올라서요. 네. 지금 접근도 괜찮다고 바라보세요? 사실은 말씀 주셨듯이 주가에 대한 부담감 자체는 어느 정도 가져가 봐야겠죠. 하지만은 유가의 상승과 함께 펀더멘탈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주가에 대한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오랫동안 쉬었었던 대표 섹터였기 때문이다라고도 평가를 내릴 수 있겠죠. 이번 유가에 대한 반등 흐름에 따라 80달러 돌파가 나왔고 이는 2014년도 10월 달에 만들어졌었던 고점 이후에 7년 만에 다시 80달러를 돌파한 유가 수준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이 유가가 빠질 것이냐라는 물음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 흐름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첫째는 공급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계절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난방유의 수요가 늘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가가 좀 빠지기 어렵다는 얘기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가가 올라올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기적 수요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가격 때문에 더욱더 가격이 약간 뻥튀기 되는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효과가 발생이 되는데 이번 유가의 상승은 오히려 선물 쪽에 투기적인 효과가 아니라 실수요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빠지기는 만만치 않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가 가격의 급등이 이전과는 조금 다른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대체유로 유가 가격도 크게 올라가고 있고요. 중국의 전력난도 조금 해결될 법하다가 그렇죠. 홍수 때문에 또 한 번 지체가 될 것이다. 이런 이슈가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주 중에서 원픽 한번 골라봐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에 주목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정유 관련 그리고 유가가 올라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정유주라고 할 수 있는 네. SOE에 대한 SOE. 관심도가 가장 커질 수밖에 없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상으로 봤을 때 가장 레버리지가 큰 주가의 흐름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유가 상승에 따라 회사의 펀더멘탈이 좋아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정제 마진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휘발유 쪽에서 이어진 정제 마진에 대한 강세가 휘발유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까지도 좀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환경 규제 관련된 얘기 때문에 화석연료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 과도기 단계에서는 공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환경 규제 이슈 때문에 설비는 늘어나지만 가동률은 떨어지는 기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수급의 원리에 따라서 정제 마진에 대한 강세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전반적으로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순차입금 구조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배당 여력 자체는 올라가는 배당 매력도 자체도 상당히 좋아지는 SOE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안정성까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평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요. 오늘 6% 가까운 주가 반등 흐름에 따라 다시 고가 권역에 도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가에 대한 상승 돌파와 함께 13만 5천 원 선 목표가를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조금 짧게 10만 5천 원 선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항공기 수요 증가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진하지만 정제 마진 반등으로 인해서 SOE 3분기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긍정적인 평가해 주셨고요. 목표가 13만 5천 원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첫 번째 테마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김민진 차장의 갈테마 오픈해 보겠습니다.
어떤 건 준비해 오셨을까요? 위드 코로나 관련주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제 국민 백신 접종률이 60% 직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사실 위드 코로나 관련주라 하면 이제 다들 알잖아요. 네. 어디가 가장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만 같아도 위드 코로나 되면 여행 한번 가볼까 하고 사실 얼마 전에 이제 항공 가격을 검색을 해봤는데 네.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여행 항공주를 지켜봐야 되나 아니면 소비를 먼저 봐야 되나? 어떤 쪽에 좀 초점을 두는 게 나을까요? 네, 사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레버리지 기준으로 봤을 때야 당연히 여행 항공주들이 고사할 정도로 어려웠었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은 당장에 그럼 11월 달에 위드 코로나 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 가는 것이 완전 자유로울 것이냐? 사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야 옆에 눈치도 봐야 되고 아직까지 가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먼저 돈 쓰고 보자 라고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소비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활동량의 증가 그리고 날이 이제 추워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유통과 의류 이런 쪽에 대한 소비 관련된 기대감들이 조금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소비 관련주 중에서 의류주들의 흐름도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F&F나 한섬도 주가가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소비에 관심을 두고 계세요? 아니면 통틀어서 뭐 백화점주 이런 쪽에 관심을 두고 계세요? 사실 의류주 같은 경우도 관심을 있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하지만은 일부 면허 가격에 대한 급등 이슈 때문에 미국에서 관련주들의 흔들림이 좀 나타났었기 때문에 오늘은 백화점 관련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현대백화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관련주들에 대한 실적은 매우 좋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품 쪽에 대한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견고한 실적 흐름을 만들어냈었다라는 거죠. 특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일부 점포의 셧다운 관련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월달, 8월달 모두 다 좋은 실적 흐름을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 명품 쪽뿐만이 아니라 의류 쪽, 특히 남성 의류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오히려 명품 쪽보다 더욱더 성장률이 높아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유통가들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류 관련주들 혹은 유통가도 마찬가지지만은 단가가 높은 옷을 언제 파느냐라고 한다면은 여름 같은 경우는 티 아무리 비싸봤자 뭐 20만 원. 이상 가격이 티가 20만 원이나요? 그 이상 가는 옷들도 있지만 쉽지 않죠. 명품 같은 경우도 뭐 한 2, 30만 원이면 구입을 하니까요. 하지만은 패딩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명품 패딩 하나에 200만 원씩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의류 쪽에 대한 소비 확대와 함께 유통가들의 특히 백화점 쪽에 대한 소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판단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품의 호조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복 소비가 이어진다라는 가정하에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 대한 전반적인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편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명품 쪽에 최근에 또 힘을 들이고 있는 현대백화점에 대한 관심도도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요. 다른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주가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주가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안정적인 실적 때문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분기 성수기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현 주가에서 전고점 돌파 가능성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수준 자체를 직전 고점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95,000원 선을 1차적으로 제시를 하고요. 손절가는 77,000원 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수혜뿐만 아니라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겨울옷 장만이 더 빨라질 것 같기도 합니다. 덜 오른 종목 현대백화점 오늘의 추천주로 주셨고요. 목표가 95,000원, 손절가 77,000원 잡아주셨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갈테마가라와 함께 이슈앤부 저희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장 끝까지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